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한슬입니다. 요즘 창업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금일 교육은 창업 온라인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시장 현황, 두 번째 광고 목표, 세 번째 매체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현황입니다. 창업 시장 규모 나날이 방대해지고 있죠.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2023년 1분기에는 창업이 작년 대비 16,512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쪽에 속하는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형태의 생계형 업종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 입소문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같이 창업하는 시대는 끝났다 보니 프랜차이즈들이 신규 가맹점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창업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 바로 카페죠. 카페 창업을 예시로 들었을 때 작년 대비해서 2030 세대 비율이 약 45%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취업보다 창업, 취업 대신 창업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검색 비율 성별은 남성 37%, 여성 63%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특성답게 검색 연령대는 2040 세대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검색량이 높았던 업종으로는 미국 버거 체인점인 파이브가이즈가 국내에 오픈함에 따라 패스트푸드 관련 업종, 그리고 요즘 엄청 핫하죠. 왕가탕후루 인기 덕분에 기타 외국식도 검색량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들 대비했을 때 분식, 치킨, 제빵, 그리고 중식 업종은 다소 검색량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창업 예비자들의 인터넷 검색, 어느 플랫폼을 이용할까요? 네이버가 약 57%로 1위, 구글이 약 33%로 2위, 이외에는 다음, 빙 등 서브 매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구글의 점유율이 네이버를 많이 따라왔다는 점인데요. 2016년에는 구글 검색 점유율이 1%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금월 기준 남다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올해 4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사이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어플 순위를 봐도 유튜브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듯 구글 광고를 할 때는 키워드 광고나 쇼핑 광고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검색 지면, 디스플레이 지면을 조화롭게 활용을 해서 배너 광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매체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잠재 고객을 잡을 것인가? 창업업종 광고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환 퍼널은 이렇게 됩니다. 인지 단계에서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 SNS나 DA처럼 찾아가는 배너 광고를 활용을 하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고객이 흥미가 생겼다면 고려 단계에서 후기나 정보를 얻기 위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게 됩니다. 유입된 고객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만약 이 고객이 DB를 남기지 않고 이탈을 한다? 그럼 이 잠재 고객을 재유입시키기 위해서 리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겪고 비로소 DB 전환, 즉 계약까지 성사가 된다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광고주님 컨설팅 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업 업종이 1, 2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고관여 제품이고 키워드 입찰가 자체도 워낙 비싸다 보니 아무리 자사가 소자본 창업이라 창업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들 광고비 자체는 타 업종 비해서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매체에 어느 타겟에 얼마의 광고비로 광고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짚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업종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먼저 광고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많은 노출이 되는 게 좋겠죠.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대표적인 매체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SNS가 있겠죠. 다만 카카오 광고는 창업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매체라서 제외를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딩을 위한 인지 단계입니다. 다양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브랜드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 자사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각인을 시키는 거죠. 창업비용 땡땡만원 지원 같은 프로모션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소재를 제작해서 노출시키는 것 또한 이 과정에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고려 단계에서 필요한 검색 광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것인지 예측하는 겁니다.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메인격 키워드는 단가가 너무 비싸죠. 한번 클릭하면 평균 2만 원씩 차감이 되는데 이걸 매달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추천, 창업 대출 지원 등과 같은 서브 키워드들도 같이 등록을 해서 단가는 조금 낮되 관련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탈한 고객을 다시 재유입시킬 리타게팅 전략입니다. 리타게팅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스크롤도 다 내리고 구경까지 다 했는데 상담 문의를 최종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저희 광고를 계속 띄우는 겁니다. 기사를 보다가도 우리 광고가 뜨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우리 광고가 뜰 수 있게 어느 정도 틀은 조금 잡힌 것 같으니 추천 매체별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너 광고 제한 GDN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글 매체 점유율이 네이버를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앱 이용자 수가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창업 광고에서 유튜브, 이 구글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글뿐만 아니라 제휴되어 있는 서브 매체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구글이나 유튜브 지면 이외에도 네이트나 한국경제 등 국내 약 6만 개 사이트에도 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SNS처럼 로그인 기반 매체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나 관심사를 깊게 파악해서 타겟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달률이 높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노출을 시킨다? 아닙니다. 광고가 게재되고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효율이 좋은 문구 그리고 효율이 좋은 소재가 발굴이 되면서 캠페인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점수가 낮거나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캠페인은 과감하게 끄고 전환이 좋은 캠페인을 살짝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컨셉의 소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액션을 통해서 최적화 점수를 최소 85점 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예비 창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창업이나 투자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저희 광고를 집중 노출시키거나 최근에 퇴직한 사람 혹은 창업 예정인 사람들의 세그먼트를 타겟팅해서 노출시키거나 또 18세에서 24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가계소득이 50% 미만인 사람 등 자본이 적어서 창업을 하기 힘든 사람들은 광고를 제외시킨다든지의 다방면의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검색 광고 제한 네이버입니다. 구글이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의 1위 네이버죠.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키워드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창업업종은 DB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맹점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기에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 광고, 언론 송출 등 여러 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네이버도 필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 키워드는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를 얼마나 잘 발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렇게 확장된 키워드 속에서 비율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상시로 필터링을 거치고 그리고 비교적 전환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는 광고를 끈다든지 혹은 전환이 나오는 키워드들은 입찰가를 높여서 순위를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 키워드를 직접 통합 검색에 검색을 해보면서 순위를 대조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광고는 공식 배지 붙은 대행사와 같이 진행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어차피 네이버 공식 대행사나 카카오 공식 대행사처럼 공식 배지가 붙은 대행사랑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광고비 이외에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키워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대표 키워드처럼 입찰가가 높은 것들은 출퇴근 시간처럼 이용자가 다소 몰리는 시간대에만 순위를 높여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준메인 키워드들은 상시 노출하되 시즌성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그 시점에서 더 중점으로 노출을 시킨다든지 혹은 자사명 키워드나 단가가 낮은 서브 키워드들은 상시로 노출시켜서 최소한의 노출량은 확보하는 이런 광고비의 누수 비용은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키워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타게팅입니다. 2030 세대가 주 연령을 이루고 있는 매체죠. SNS입니다.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수는 약 1,700만 명, 인스타그램 국내 이용자 수는 약 1,100만 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 창업 광고에 빼놓을 수는 없겠죠. SNS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픽셀 코드를 홈페이지에 심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모든 유입에 대한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18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나 180일 이내에 인스타 오피셜 계정에 방문했던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주고 싶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랑 비슷한 창업 사이트, 즉 경쟁사겠죠? 경쟁사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문의 넣은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도 문의를 넣고 여기랑 저기랑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명의 모수지만 픽셀 데이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타겟에게 발전시킬 수 있기에 이 신규 고객 확보와 전환 증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죠. 자, 우리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지 않은 고객, 이 고객에게만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긴 고객에게는 광고를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DB 문의를 남긴 사람에게는 프로모션 소재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강점이 담긴 신뢰도를 제고시킬 만한 내용으로 구상을 해서 다른 소재를 노출시킴으로써 광고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로도란 같은 광고를 여러 번 보게 되면 고객이 실증이 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시로 내가 8월만 2천만 원 창업 지원이라는 이미지 소재를 보고 문의를 넣었는데 이거래 또 9월만 2천만 원 지원이라는 똑같은 광고가 뜬다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화면은 GA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발 지식이 포함된 장표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일종의 픽셀처럼 스크립트를 심어서 고객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매체에서 어느 성별 그리고 어느 연령대가 문의를 남겼구나 라는 세부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별로, 매체별로 UTM 코드값을 따로 심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이럴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직 바이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광고주님들이 좀 계신 듯 해서요. 하지만 제가 이 대행사에 2년 넘게 재직을 하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구전 활동이 필수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너 광고, 검색 광고와 달리 실제 후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 많기 때문에 광고성이 현저히 적어서 광고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인스타 해시태그나 어디서든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관련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최소한의 바이럴 구전은 가져가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시장 현황, 목표 설정,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업종 목표를 DB 수집이라고 두었을 때 핵심 매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 SNS, GDN, 바이럴 총 4가지로 분류하였고 각 매체별로 신규 고객 확보, 이탈 고객 재유입, 브랜딩 강화, 긍정적 구전 활동 등의 기획과 그에 맞는 키워드 그룹핑, 그리고 소재 다양화 테스트, 그리고 관심 채널 타겟팅, 그리고 자사 후기 긍정적 업로드 등 세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짜야 될지 감이 안 오신다면 글로벌 대행사 AMPM 글로벌을 찾아주세요. 하단에 이메일 혹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